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화제인 프로그램이 있죠. TVN의 추리 애니 여고 추리반 시즌 3인데요. 저는 사실은 즐겨서 이렇게 막 찾아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직원들이 학폭력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저한테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고 추리반에 등장하는 학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실제랑 얼마나 비슷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에서 위원들이 쭉 앉아 계시는 모습이 나와요. 실제 구성원이나 책상 구성도 그렇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실제도 비슷합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맨 이제 끝쪽에는 위원장님이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위원분들이 앞에 앉아서 심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직 교장 선생님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현직 교사가 나와서 앉아있는 경우는 있기는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나오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위원 구성은 전직 교장선생님 위원장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전직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 그다음에 현직 변호사, 현직 경찰관분, 때로는 목사님, 그 다음에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 이런 구성으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위원회마다 약간씩은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 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그날 심의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왜 장소는 학교에서 진행을 하나요? 자, 아마 그거는 세트역, 특성상 학교에서 찍은 걸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공간의 한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특정 학교,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다만 장소적으로만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도 심의나 구성 그다음에 처분 자체는 교육청 주관, 교육장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고 추리관 내용들 중에서 당사자 말고, 그러니까 가해 쪽이나 피해 쪽이 아니라 목격자들도 막 나와서 진술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진술은 가능해요. 조차적으로 가능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목격자를 불러서 진술을 듣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는데, 현실적으로는 학생이 또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한계도 조금 있고 또 막상 그 학생을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가해 학생 쪽이든 피해 학생 쪽이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가 있다 그러면 뭐 확인서든지 이런 내용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해당 목격자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불러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전담 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진행을 할 때 목격자들에 대한 진술 조사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기 보면은 이제 결정 과정에서 거기 계신 위원분들이 쭉 이제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발언을 먼저 하고 이제 처분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자유롭게 막 각자 의견 얘기하고 결정 내려지냐? 실제로 맞아요. 각자 의견은 다 자유롭게 개진을 하세요. 구체적인 평가 지표 중에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지표별로 점수가 다 구분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막상 심의를 하다 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일단은 그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 학교폭력에서 사실은 이제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대책심의위원회에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화해가 됐다면 학교장 주관으로 자체 조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화해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점수가 많이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1호 처분이든 낮은 처분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각 지표별로 논의하고 심의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항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각 세부 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경과도 보고 세부 지표도 보고 유사한 건이랑 비교도 같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몇 호 처분이 이 학생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선생님들이나 뭐 위원들 중에 학교의 미신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 심의에서는 학교 미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고려하는 아닙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그 자체, 그 사안의 내용, 성질, 반성정도 이런 것들을 놓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학교의 미신을 고려해서 하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학부모 위원들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위촉을 해요. 위촉을 하는데 다만 학부모위원이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그 해당 학부모님이랑 뭔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피하는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분이 내려지냐. 만약에 그 내용이라 그러면 사안이 좀 중한 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스쳐서 다쳤다 한다 그러면 특수폭행 내지 특수상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안궁이라는 건. 그리고 조금만 사실은 비껴서 날아갔다 그러면 가슴이나 얼굴에 맞았다 그러면 크게 아주 다치거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정도의 처분이 나올 거예요. 분수의 처분이 나올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되면은 그 해당 학생이 대회 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TVN 예능 여고 출입반에 등장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얼마나 비슷한지 그리고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